오늘 방송 내용 살펴봅니다. 별난그대에서는 사인을 수집하는 청년 김이삭 씨를 만납니다. 그동안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50개국 1000여 명의 사인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생생전북에서는 치즈의 본고장 임실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임실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치즈의 모든 것,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만나보시죠. 우리 시대 전북인에서는 30년간 지리산에 남겨진 소리와 이야기를 모으고 있는 김용근 씨를 만납니다. 남원에서 태어나서 남원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지리산 보물을 찾고 있는 주인공,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전라북도와 공감하는 시간 생방송 뷰가 여러분의 저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요즘 도심형 주말농장,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주말농장이라고 하면 도시에서도 이렇게 직접 농산물을 길러 먹을 수 있는 농장인데 우리 전주 지역에만 해도 한 8개 농장이 있어요. 네, 이달 말까지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요. 벌써 80%가량이 분양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직접 기르고 본인이 직접 기르다 보니까 농약 걱정도 없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이 분양과 관련한 문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직접 기른 채소로 식탁을 가꾸면 아주 건강한 봄을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은 별난그대로 먼저 가봅니다. 네, 그동안 이 별난그대에서 참 다양한 수집가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신문 수집가도 있었고 우표 수집가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 이 별난그대에서 또 굉장히 특별한 수집가를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걸 수집하는 분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보시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것이어서 그래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 물건을 사고 나서 하는 거입니다. 물건을 사고 나서 하는 거 계산하잖아요. 화폐 수집가 이런 거 아닌가요?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마 보고 나면 네. 하실 겁니다. 오늘의 특별한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신만의 고유한 필체로 써내려고 하는 사인.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이러한 사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무언가 열중하고 있는 의문의 남자 발견. 아니 그런데 이건 사인? 한 장 한 장 빼곡하게 모여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유별난 광경을 자아내는데요. 무슨 독특한 인테리어 같기도 하고 어디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제가 받은 사인들이고요. 저는 사인 수집가 김이삭이라고 합니다. 사인과 함께 인연을 수집하는 남자 김이삭 씨. 하나 둘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사인들. 한글 사인은 물론 글로벌한 영어 사인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 지금껏 주인공이 수집한 사인은 그 수만 해도 무려 1000여 장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엇이 그를 사인 수집의 세계로 이끈 것일까요? 군대에 있을 때 김수영 작가님의 책을 읽고 거기서 꿈을 모으시는 김수영 작가님의 영감을 받아서 나도 사람들한테 무엇을 모아보자. 그래서 사인이라는 걸 수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힘찬 포부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한 주인공. 보다 넓은 세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사인을 매개로 인연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관, 좌우명 같은 거를 보면서 제가 다시 느끼기도 하고 어떤 말들은 저를 때리는 말들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성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인과 더불어 잊지 못할 추억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주인공.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8년 전에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한 달 동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 차를 한 대 끌고 가봤습니다. 근데 그 집 그대로 그 자리에 가족 모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가족분들도 그 조그마했던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이렇게 커서 운전하고 왔다고 놀라워 하시면서
저를 또 여전히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제가 잤던 8년 전 잤던 그 방, 그 자리, 그 침대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맺은 인연들을 온라인상에 한데 엮어 특별한 여행기까지 연재한 주인공. 소중한 인연을 품은 사진들에선 그간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한편 저 멀리 눈에 띄는 또 다른 한 분, 바로 25년 경력의 닭종이 공예가 이삭 씨의 어머니인데요. 본인의 장기를 살려 아들을 쏙 빼닮은 깜찍한 인형을 제작 중이시라고요. 혼자서 여행을 다니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가족들 생각하면서 또 이 인형과 함께 힘을 내라는 뜻으로 아들을 닮은 인형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삭 이거 봐. 어때? 머리 너 닮았어? 앞머리까지 만들었네?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나보다 잘생긴 것 같은데? 너 다니면서 얘한테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래. 싹이. 삭삭이. 좋다, 삭삭이. 이름 만들어. 나름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혼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곳에서 이삭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대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인형과 함께 야무지게 외출 준비에 나선 주인공.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처음 뵙는 분인데 페이스북 통해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셔요. 세계 여행을 꿈꾸면서 준비 중인데 제 여행기를 즐겨 보시다가 꼭 만나고 싶었는데 출국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찾아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두 남자의 특별한 만남. 먼 곳에서 찾아온 뜻밖의 손님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차근차근 풀어내며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의 고리를 이어나가는데요. 맨날 노산증 때문에 한도 묻어서 머리 아파서 쓰러지고 이런 궁금한 점을 좀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시니까 저 또한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역시 만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주고 찾아오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한테 뭘 바라지? 막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도 제 이야기를 얘기해 줄 수 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스토리가 공유가 되고요. 또 제가 또 그 사람의 사인을 받고 남김으로써 그 사람과의 인연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기 폭발 우리의 주인공. 이번에는 절친한 친구들을 만나 유쾌한 여행담을 풀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주인공의 남다른 행보에 언제나 힘찬 응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친구들. 제가 이삭이 사인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처음 해주면서 과연 이게 몇 장까지나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1000장이 다 됐다고 하니까 되게 놀랐고 정말 기특하고요. 저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함께 여행하면서 이삭이 하는 사인 수집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또다시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는 주인공. 그가 향한 곳은 전주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승광제. 이곳에서 조선의 마지막 황손 이석 씨와 귀한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사람들의 사인을 받으면서 작년 3월부터 미국하고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모았거든요. 지난 1년간 한 1000명 정도 사인을 모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1년 정도 남은 국가들 여행을 하면서 모을 건데 역시나 사인이 빠지면 서운하겠죠. 멋진 필체로 쓱쓱 써내려가는 사인에 감동 어린 메시지까지. 역사와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와, 2015년 4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예, 멋있는 말 감사드립니다. 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증거를 남겨놓으면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늙어도 자기의 과거를 추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사인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많이 의미가 남는 것 같고요.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뜻깊은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 소통, 대리 만남을 한데 엮은 또 하나의 특색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일주를 가면서 제가 어떻게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게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있는데 대신 만나러 갑니다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당신이 보고 싶은 가족이나 혹시 친구들이 있다면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면 제가 대신 만나러 가드리겠다고 가서 대신 만나고 사인을 함께 받고 그 스토리를 한데 엮어서 온라인상에 올리고 여행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이제 책으로 엮어서 낼 예정이거든요. 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기대와 설렘을 배낭 속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하는 주인공. 이번 여행에선 또 어떤 행복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사인 수집을 하고 그 사람과의 만났다는 그런 의미를 남기고 제가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싶어요. 저희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게 제가 발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매개체 사인. 사인과 함께 그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수집해온 주인공. 그 속에서 보다 많은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왔는데요. 사인을 통해 드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앞으로도 행복한 인연 맺어가길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네요. 네, 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삭 씨의 사인 여행에 동참을 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또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우리 김이삭 씨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좀 주저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해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어떤 말인데요? 딱 1년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이기적으로 살아봐라 이런 말인데 진짜 딱 1년만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 말을 좀 가슴속에 새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인 수집과 함께 값진 경험 또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저는 간판에 원조, 이렇게 딱 글씨가 써 있으면, 이 집 왠지 맛집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하면서 그렇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네. 원조라는 말도 있고, 저는 이 전통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꼭 들어가게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한 단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원조 그리고 전통이 바로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임실 치즈가 바로 그건데요. 대한민국의 원조 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임실 치즈 그 깊은 맛 지금 함께 느껴보시죠. 나는 거친 알프스의 차가운 여자. 거친 만큼 인생은 쓰다. 넌 아직도 우유를 먹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바로 이 맛이지. 그게 뭔데요? 임실에 있는 거. 그거? 네. 아! 하나 먹어볼래요? 이거!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 임실 치즈. 그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과정, 제품, 체험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로 떠나는 여행 지금 출발하시죠. 스위스 아펜첼 마을을 모티브로 탄생된 임실 치즈 테마파크. 2011년 개관한 유럽풍의 아름다운 경관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요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놀러 왔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희 임실 치즈 테마파크는요, 대한민국 치즈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국 치즈의 원조인데요. 국내 유일의 네, 체험형 관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8년 벨기에에서 온 지정환 신부가 산양유로 처음 치즈를 제조한 것이 임실 치즈의 시작인데요. 산양 2마리로 시작한 임실 치즈가 이젠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함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보관을 시작으로 체험장, 판매장, 유가공 공장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임실치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이 치즈가 막 쌓여있어요. 치즈다. 잠깐, 그거는 아직 모조예요. 네, 혹시 딱딱한데.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희 그 프로마즈 레스토랑도 있고 판매장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쪽으로 가셔서 드셔야겠는데요. 가시죠, 네. 가시죠. 지나가는 발걸음도 다시 돌이켜 붙잡는 곳, 바로 시식 코너입니다. 식용유를 두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구워 먹는 치즈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데요. 녹지 않고 입안으로 쏙 들어가는 치즈의 맛이 궁금합니다. 그냥 먹는 거는 뭐 신선할 것 같은데 구워 먹는 거는 또 나름대로 또 매력이 또 있어요. 구우면 다 퍼질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더 쫄깃쫄깃하니 맛있네요. 에헤, 새삼스럽게 왜 눈치를 보고 그러실까?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드세요. 일단 먹고보다는 시식 코너의 기본을 충실히 수행하는 예원씨. 두 개로 막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뜨겁게는 피자 먹을 때 치즈를 많이 먹었었는데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구웠을 때 먹으니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테마파크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좋은 판매장. 기본 치즈는 물론 유제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치즈가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홍보관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임실 치즈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임실에는 이제 11개 목장형이 있고 치즈 농협 목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치즈들이 지금 목장형과 임실 치즈 농협에서 나오고 있죠. 백년초 스트링 치즈? 굉장히 특이해요. 이런 치즈는 어떤 치즈예요? 백년초 치즈는 백년초를 넣어가지고 만든 이렇게 치즈예요. 이렇게 분홍 색깔이 나고 있죠. 네. 아니 보통 치즈는 흰색 혹은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예쁜 빛깔을 띠고 있으니까 절로 손이 가고 눈이 가요. 결대로 찢어먹는 백년초 스트링 치즈. 일반 치즈와는 달리 분홍색을 품고 있는 그 맛은 어떨까요? 우유의 담백한 맛이 많이 나고요. 일단 정말 짜지 않고 달아요, 치즈가. 원래 치즈는 단맛이 없잖아요. 근데 약간 그 과일 향의 단맛 아닌 단맛이 좀 나요. 일반 이렇게 치즈보다 백년초를 넣어서 만든 치즈가 칼슘이 멸치 7배가 더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쫀득하고 맛있는 치즈를 저만 먹을 수 있나요? 두 분께 나눠드려야죠. 자, 우리 대표님, 우리 선생님. 이렇게 팔아보면서 이렇게 별로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니까 맛은 있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맛보고 즐긴 임실치즈의 원료가 숨어있는 곳, 바로 청정지역 임실에 위치한 목장인데요. 평화롭게 여물을 먹고 있는 목장을 급습하는 예원씨. 색소가요 엄청 예민하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색소를 좀 분장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비슷하는데 서가 놀래네요. 옛날에는 축사가 좀 야착게 해가지고 통풍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깨끗한 데서 못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축사가 높이 이렇게 짐으로써 통풍도 잘 되고, 여기가 임실이 청정지역이잖아요. 청정지역에서 자란 풀을 가지고 배합을 해서 직접 자가 TMR을 해서 먹이고 있죠, 지금. 자, 이제 임실치즈의 모든 이론 수업은 끝. 이제부턴 직접 치즈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역시 음식 만들 때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예원씨.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차근차근 해보니 어라, 정말 치즈가 됐어요. 스트링 치즈 완성.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만들자마자 일단 입으로 직행.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게 뭐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온도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이렇게 맛있는 피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번 체험으로 알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치즈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피자 만들기. 얇은 도 위에 각종 채소와 직접 만든 치즈를 얹으면 그 어디에서도 판매하지 않는 나만의 피자 완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어나는 치즈와
환상의 궁합 자랑하는 나만의 피자. 아유, 저기 먹지만 말고 어때? 맛있니? 어? 아, 그러지 말고 예원 씨라도 대답을 해줘요. 아는 치즈 향이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누러뜨리니까 이렇게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만든 치즈 아닙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임실치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체험을 즐겼다면 이젠 휴식으로 충전을 할 시간입니다. 테마파크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청정자연은 보너스로 힐링을 선물해 안겨줍니다. 직접 임실치즈를 만들 수 있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먹을 수 있고 하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일 맛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거쳐 임실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된 임실치즈. 맛도 영양도 풍부한 치즈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곳. 청정지역 임실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체험 나들이 계획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치즈 만들기 체험뿐만 아니라요. 이 테마파크에 들어서면 딱 펼쳐지는 이 유럽형 건물도 참 멋있잖아요. 네. 이곳에서 웨딩 촬영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특히나 그 판매장을 가득 채운 제품들 보면서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있어서 야, 이거 정말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이런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브랜드가 있다는 사실이 참 새삼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청정 지역 임실에서 생산되는 임실치즈 꼭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자연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오늘 오전에 전주 자연놀이터가 개장을 했습니다. 네. 과연 이곳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재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재진 리포터 알려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 오늘의 한재진입니다. 저는 지금 호동골 전주시 양묘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요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꿈나무 어린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심취해서 자연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꽃과의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자, 여기는 그 전주시 인근 김제시, 그다음에 완주군까지 위치한 그 유치원생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꽃과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자연 생태적인 모습들을 관찰하는 학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체험 학습. 예. 자,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자, 일단 저희 그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주시청 푸른도시 조성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개장은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자, 개장은 지금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었는지 보여드릴까? 솔솔솔솔 꽂았었지.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이 지금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교실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일들을 나와서 흙도 만지고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꿈나무 어린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네, 몇 살? 7살. 그래요. 7살이에요. 우리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꽃 심고 있어요. 꽃 심고 있어요. 네. 꽃 심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많이 좋아요? 이거 심은 거예요, 이거? 이거? 그럼 이거 딱 들어보세요. 이걸 딱 심고 딱 들어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꽃을 든 남자예요. 네. 기분 좋아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와서 이렇게 화분 싣고 그러니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그 실내에서
그 안에서만 화분을 보던 애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흙도 냄새도 맡아보고 체험할 수 있고요. 꽃도 실제로 심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뭐 정말 살아있는 좋은 체험일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만들기 프로그램이 또 저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또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들기 프로그램 제가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곳에서 지금 그 만들기 체험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진지합니다. 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체험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4월부터 진행되는 꽃 이야기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체험 활동을 하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꽃 모양으로 꽃 목걸이를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 꽃 모양으로 네네. 그 목걸이 체험. 네네. 이거 무료입니까? 네, 무료이고요. 네. 달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져서 다양한 체험이 있어요. 아, 여기 오면 모든 게 무료군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 7살. 아, 그래요?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꽃목걸이. 아, 꽃목걸이가 진짜 만든 거예요? 네. 이거 만들어서 누구 줄 거예요? 엄마 아빠. 아, 저기 엄마 아빠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꽃 모양 목걸이인데. 아, 꽃 모양.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곳에 오니까요, 정말 그 흙냄새 또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오면은 자녀들에게는 체험학습, 그리고 가족들은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뷰 오늘의 한재진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비로소 보인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 지역의 이런 자연과 사람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대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시대 전북인에서는요. 우리 지역 남원에서 태어나서 줄곧 그곳에서 살면서 지리산을 연구해온 지리산 박사 김용근 씨를 소개합니다. 남원 아영면사무소에는 소문난 지리산 박사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리산 문화 디자이너로 부르는 김용근 씨. 이날 김용근 씨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생기자 강푸름이라고 합니다. 악수랑해야지. 네. 선생님께서 그 지리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전북에서 나고 자랐지만 지리산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강푸름 학생. 오늘 그녀가 듣게 될 지리산 이야기, 그리고 김용근 씨 이야기를 함께 만나볼까요? 선생님, 그런데 둘레길이 원래 있던 길이에요? 아니면 만들어진 길이에요? 이 둘레길이라는 이름은 지금 붙어졌지만 지리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길이죠.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남은 것들이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 팔고자 하는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장터가 되는 거죠. 지리산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지리산에 기대어 하루하루 삶을 이어갔던 사람들. 남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용근 씨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옛 이야기처럼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인데 갯버드라 그래요. 이것이 피면 봄이 가장 먼저 왔다는 걸 알리는 것이 이 갯버들이 봄의 전령사예요. 이맘때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갯버들. 김용근 씨에게는 갯버들 하나도 예사롭지 않은 모양인데요. 버들피리를 만들어 볼 모양입니다. 이 지리산 산수유 군락지 사람들이 봄이 되면 옛날에 화전놀이로 와요. 지리산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는 김용근 씨. 그는 어떻게 이 지리산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큰 집이 지리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큰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 큰 어머니께서 물싸움 얘기를 해줬어요. 경상도와 전라도 물싸움.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발원되는 물이 경상도로 가냐 전라도로 가냐 이런 물싸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무척 궁금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들이 얘기가 화석되어 있다는 거예요. 캐면 캘수록 금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가루가 모여지면 나중에 금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묘미가 있는 겁니다. 지리산 둘레길. 오래전부터 지리산에 뿌리 내리며 살아온 사람들의 무수한 이야기. 민들레 홀씨만큼이나 세상에 뿌려진 그 이야기를 찾기 위해 김용근 씨는 무던히도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승이 나무 장승도 있고 돌 장승도 있는데 여기는 다 돌 장승만 있어요. 이 장승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근 씨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던 거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 문화가 강하잖아요. 학교 단위, 뭐 부모, 가족 공동체. 그런데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마을이에요. 근데 눈과 귀가 호사했으니 이제 입이 그 호사를 누릴 차례. 지리산 산채 비빔밥 좀 보세요. 비빔밥이잖아요. 비빔밥을 먹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래서 나물이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을 뜯어와야 되잖아. 해발 500m에 사는 지리산 사람들, 600m 사는 사람, 200m 편지에 사는 사람들은 신토불이라고 그러죠. 신토불이. 그러니까 나물 하나에도 지리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법. 지리산에 처음 온 강푸름 학생, 그녀에게 지리산은 맛으로 기억될 것 같네요. 맛있죠? 그냥 맛, 멋, 소리 이렇게 할 수 있죠. 남원 하면 소리의 고장 아니던가요? 사실 김용근 씨의 지리산에 대한 관심은 소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 30여 년, 지리산을 향한 짝사랑의 시작이었죠.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왕이란 동서고금을 통해서 칭호를 받은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판소리를 정립한 중시조라고 부르는 송웅록 선생이라. 김용근 씨는 지리산 판소리 연구소를 세우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소리들을 모았습니다. 아마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판소리 중심에 동편제가 있어요. 그 동편제 시조가 송웅록이라는 사람인데 송웅록 명창의 실체는 우리 애들에게 항상 궁금증으로 다가와 있죠. 일본의 기록에는 그 송웅록의 손자들이 후손들이 수원 세무서 옆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한 줄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원 세무서 옆에 송씨라고 대문에 문패가 있는 집을 다 찾아다녀서 10몇 년 동안 가는 동에 마지막 83번째 갔을 때 그 집을 찾게 된 거예요. 송흥록의 후손을 찾기 위해 자비를 들여 수원을 오간 게 자그마치 83번. 김용근 씨는 손으로 일일이 족보를 써내려가며 동편제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소리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소리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소리에도 관심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제가 노래 한 자락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리. 네. 판소리는 이제 소리잖아요. 네. 그런데 갈까 보다 갈까 보네 힘을 따라 갈까 보다. 김용근 씨 집에 수북한 메모, 테이프들. 그건 단순한 자료가 아닌 30여 년간 지리산에 쏟아부은 김용근 씨의 열정이었습니다. 선생님 만드신 자료가 되게 많아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명인 명창에 대한 자료고 190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이제 지리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체록한 그 체록물들이에요. 자칫 잊혀지고 묻혀질 뻔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와 숨결. 김용근 씨의 노력이 더해져 지리산 문화산맥이 우뚝 섰습니다. 선생님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신 연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하는 것이 추어탕의 연구예요. 지리산의 대표적인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지리산의 이야기를 모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이 자료가 다 정리돼서 사회 구성원들이 활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잖아요. 청년 실업이 지금 많이 사회 문제잖아요. 그래서 개인 1인 창조 기업 같은 거 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음식이라든지 뭐 대체 의학이라든지 생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한 3,000개 정도 항목별로 분리해서 그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제 꿈이죠. 오늘도 지리산의 문화와 숨결을 이어오고 있는 김용근 씨. 지리산에 사람이 있고 삶이 있는 한 그의 지리산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손수 이 자비를 드리고 발품을 팔아서 뭐 근 30여 년간 이 지리산의 뭐 소리와 이야기를 체록해 왔는데 우리 김용근 씨야말로 이 지리산의 진정한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리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많은 이야기와 문화들을 그냥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요. 대단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뭐 옹고지신이라고 하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아마 딱 맞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지리산에 전해져 오는 수많은 이야기와 그 문화들 앞으로도 잘 지키셔서요.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요즘 그야말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 뭐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더불어서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 동양 고전을 공부하고 또 번역가를 키우는 기관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뭐 찾아올 정도로 아주 수업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고전번역교육원 이희강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또 고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우리 지역에 이런 뭐 고전 번역 교육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한국 고전 번역원 어떤 기관인가요? 예, 1970년에 민족문화추진회가 설립되어 한문 고전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네. 사업을 하다 보니 후계자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부설기관으로 교육원을 설치하여 한문 번역가를 육성하기 시작했는데 네. 전주 분원은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전주 분원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전주에 이런 고전 번역원이 자리할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의미,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예, 과거 호남 지역은 많은 학자들이 활동하던 곳이었고 그래서 전주 지역은 출판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네. 오늘날까지 전주 지역에는 많은 한문 전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고 번역할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여러 선배 교수님들께서 느끼시고 오랜 기간 노력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본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전주에 분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오늘날에는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분원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2년에 영남 지역을 대표해서 밀양에 분원이 개설되었습니다. 네. 네. 아니 이 고전 번역을 배운다는 게 사실 한문 실력도 상당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수업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그 정규 과정의 경우 3년 6학기에 걸쳐서 월화 목금 주 4일씩 네. 저녁 6시 반부터 9시까지 논어, 맹자 등의 사서 오경과 네. 고문진보, 통감 등등 1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분원을 졸업하고 난 후에는 뭐 번역가나 연구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한문 공부를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네. 걸리기 때문에 분원을 졸업한다고 하여 바로 한문 번역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분원을 졸업한 뒤에 서울 본원에 2단계의 상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각각 2년씩 총 4년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네. 장학금을 지원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월 80만 원씩을 지원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120만 원을 지원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주 분원을 졸업한 뒤에는 이 서울
본원에 설치되어 있는 상위 과정에 진학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고전 번역원은 그러면 뭐 전문 번역가를 꿈꾸는 사람들만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좀 더 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주간에 진행되는 우리 고전 배움터가 있습니다. 예. 전북 도민이나 전주 시민이면은 아무런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데 월요일에는 월요일 10시부터 네. 고사성어로 세상을 읽는다. 화요일에는 소학, 수요일에는 맹자, 목요일에는 명심보가, 금요일에는 논어를 수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기치인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논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지역에서도 공부를 하러 이곳에 올 정도로 전주 분원이 인기라서 네. 향교의 기숙사도 설치가 돼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광주 지역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도 이 전주로 공부를 하러 오고 있습니다. 네. 매일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전주 향교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기숙 학생들은 매일 6시 반부터 모두 모여서 소리내어 책을 1시간씩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 향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글 읽는 소리가 나는 살아있는 향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고전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전주 분원이 특별히 인기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전주 분원에서는 교육부의 국고 지원, 전북도청과 전주시의 후원으로 네. 매주 총 15강좌에 이르는 한문 고전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젊은이들은 와서 공부를 하여 고도의 전문직인 한문 번역가가 되기도 하고 중년 이상의 분들은 와서 이제 고전을 공부하여 그 내용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보람 있게 지내고자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즘 살기가 참 팍팍합니다. 네.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너무 뭐 경제적인 거, 돈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요즘 현대인들이 읽으면서 좀 마음의 치유도 얻고 좀 도움을 얻을 만한 그런 고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을 좀 해주세요. 예, 그 동양 고전 하면은 뭐니 해도 논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논어가 없었다면 유학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논어에는 넉넉한 마음이 있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어를 읽어보면은 기소불욕이어든 물시어인하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 오늘날 얼마나 필요한 정신입니까? 그리고 또 기용립이 이빈하고 기욕달이 달인하라. 곧 자신이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했으면 다른 사람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 오늘날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 더불어 살 만한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논어를 읽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혼자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주 분원을 찾아주시면은 최고의 덕망과 학식을 갖추신 교수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공부하는 방법까지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 고전은 뭐 내일로 가는 옛길이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요즘 뭐 취업 문제다, 노후 문제다 참 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 때 이 고전을 읽으면 좀 위로도 받고 또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부 영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말을 타고 막 달리는 멋진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에 반해서 이 가죽 제품을 사랑하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40년간 가죽 작품을 만들고 있는 김영우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가죽 부츠에 바지, 잠바와 모자까지 어디를 훑어봐도 모두 가죽. 속옷을 빼곤 매일 가죽을 입는다는 남자. 경남의 그레고리 팩이라 불리는 김영우 씨의 특별한 가죽사랑 이야기 1야 출발! 창원의 한 예술거리. 이곳은 가죽공예가 김영우 씨의 작업실이자 오랫동안 입소문이 자자한 가죽백화점. 장식장을 가득 채운 크고 작은 가죽 제품들만 해도 수백여 점. 비싼 가죽 제품이 팔리기는 할까 싶지만 NO! 제주도 말 한 장의 대부분은 그가 작업할 정도로 가죽 수요가 꽤 많단다. 이게 제주도에 말 한 장이 주문이 들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금 안장 소재가 여기 지금 쉐들 앉는 판이 우피 소가죽입니다. 우피는 좀 질기고 견고합니다. 이 말은 여기 엉덩이 쪽에 여기 가죽밖에 못 씁니다. 신발 딱 한 컬리밖에 안 나옵니다. 말 한 마리 도축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비쌉니다. 신발이. 한쪽은 개가죽, 반대쪽은 소가죽을 붙여야 하는 전통국. 또 틀리죠? 음량을 맞추기 위해서 가죽에 따라 소리도 달라지기에 튜닝까지 직접 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 말 안장뿐만 아니라 악기와 신발, 가방이며 허리띠, 가죽 함재에 이르기까지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뚝딱 만들어낸다는 김영우 씨.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이거 제작된 겁니다. 가죽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또 자기 기호가 이 독특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오니까 나만이 물건을 갖고 싶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죽으로 가져갑니다. 가방 한 10개, 20개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이게. 나만의 멋, 나만의 장식을 위한 그 특별함을 위해 직접 안료로 그림을 그려넣거나 화려한 조각으로 가죽의 품위를 한껏 살려내는 작업. 무려 35년 동안 쌓아온 그만의 공력이다. 아내는 그런 남편 옆에서 재봉을 해주는 유일한 동료이자 제자라는데. 우리 사장이 원래는 서성인데 하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기라. 이제 내가 사고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 돼버려가지고 또 하나씩 이래 해가지고 손님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그러면은 또 즐거움을 느끼면서 합니다. 가방 선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라.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가죽 홀릭. 그가 최고로 아끼는 특별한 물건은 따로 있다는데. 이 가방이 우리 집의 베스트 가방입니다. 물론 가방이지만은 이거는 거북이 등이다. 거북이 등을 내가 전부 세공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요래.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 정갈에 있는 이 정갈입니다. 정갈. 호박이 티 놓으면 안 되니까 이게 안 놓을 수도 있고 이거를 센 가죽, 장구 만드는 가죽을 물에다가 우리가 특수한 공법을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여기다가 연말에 해놓은 겁니다. 가티는 내가 35년 동안에 이 가죽 사업을 연말에 해가지고 극치해서 만들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을 되겠나? 가죽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한 땀 한 땀 조각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전갈 가방. 이 귀한 가방 들고나 다닐 수 있을까? 처음 가죽 공예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죽에 조각을 입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카빙이라는데 카빙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조각입니다. 마산의 그 수출 자유지역에 한국 시티즌이라는 그 회사하고 제가 가죽을 좀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당신 말이 이 카빙하는 기술을 일본에 우리 부인이 데코레이션을 아주 하고 있으니까 당신 이걸 한번 승화를 시켜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이
그 일본에 휴가 때 갈 때마다 이 공구를 다 그 사장님이 가져온 거예요. 80년 들고 뭐 중국하고 이래 수교되고 뭐 이러는 바람에 가죽이 뭐 전부 다 중국에서 완제품이 다 때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제품이 또 만들어 봐야 그 중국에서 완제품 들어오는 거하고 그 게임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우리 그래도 가업인데 이걸 손을 놔 수 없더라고. 가죽 도매업을 하던 부모님의 가업을 이렇게 이어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김영우 씨. 우연히 말에 반해 팔자에도 없는 가죽 공예의 길을 걷게 됐다는데. 가죽에 대한 남다른 열정, 당연히 집에 와서도 가죽 관리로 바쁘다. 모든 옷은 아내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손수 세탁까지 한다는데, 그런데 가죽 옷을 이렇게 물세탁해도 될까? 연성 세제를 써가지고 밑뜻 물을 너무 찬물로 하면 안 되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침염을 해가지고 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질러가지고 떼자국이 싹 빠지고 나면은 이제 이 말리는 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햇빛에 말리면 안 돼요. 가죽을 햇빛에 말리면 오징어 그 꾸랑 비틀어지게 매끄러져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늘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다가 말려줍니다. 우와, 옷장 안에도 모두 가죽옷. 모두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완벽 수제품이라는데, 그레고리 팩도 울고 갈 화려한 디자인 대체 몇 벌이나 되나요? 가죽옷이 한 한 대불 됐기요. 창원에서 말에 완전히 킹인 거네. 계급장이 많지요. 사령가입니다. 가죽옷 갈아입고 화려한 장신구로 멋을 내고 선글라스에 가죽 신발까지 장착하고 어디로 가시는 건지? 저 보물을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여기는 창원 북면의 한 말농장. 이곳에 그와 평생을 함께온 영혼의 동반자, 바로 이 녀석 김영우 씨가 가장 사랑하는 말 용이랍니다. 말 때문에 가죽 홀리게 된 남자, 당연히 용이가 착용하는 안장도 모두 직접 고안해 만든 것. 이 안장이 몽골에서 가져와가지고 내가 가죽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골갱만 가져와가지고. 말에 그 마우스인데 이 차를 보면 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브레이크 아주 평생을 달고 산다는 말재갈은 일종의 액세서리. 스테인리스의 알루미늄, 금과 은, 화려한 보석을 방불케 하는데, 저 어때요? 날씨도 좋고 예쁘게 입었으니 봄나들이나 한번 가볼까? 백마탄 경남의 그레고리 팩. 40여 년간 말을 타온 프로 중의 프로. 말 다루는 솜씨도 입이 쭉 벌어지는데, 예전에는 말을 타고 출근을 할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다는 이 사람. 대체 어떤 매력 때문에 이토록 말에 푹 빠지게 된 것일까?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예. 뭐 이거 옆에 오고 아까 타고 가는 거 봤죠? 이거 막 등에 올라가면 내가 막 신이 납니다. 기가 팍팍 나요.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어느 왕이 그런 기분이 나거든. 세상에 번뇌망상이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말 때문에 가죽 공예가가 된 남자. 나이가 들어도 특별한 멋스러움으로 자신만의 홀릭을 만들어가는 김영우 씨. 그대 이름은 정녕 경남의 그레고리 팩.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브랜드를 남긴다. 그 말에 특별한 가죽 브랜드를 남기겠다는 갓파치의 무한도전.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다.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양두rum의 독창회가 오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전북대학교 예체능관 예연홀에서 열립니다. 전주에서 태어나 전북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양두rum 씨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립오페라단 성악 콩쿨 대상 수상을 비롯해 글로리아 오페라단 성악 콩쿨, 한국 성악 콩쿨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탁월한 기량과 실력을 알렸는데요.
작년에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해외 진출 오디션에 참가해 독일 민스터 극장에서 선발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 전주에서 준비하는 이번 무대에서 양두름 씨는 가곡 산유화, 진달래꽃을 비롯해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서양의 가곡 7곡을 소개합니다. 고향에서 부르는 따뜻한 봄의 세레나데, 소프라노 양두름 독창회에서 포근한 봄의 향연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유럽연합이 정한 생태도시 브리스톨. 브리스톨은 영국 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전주시와 전주의제 21에서 브리스톨의 조지 퍼거슨 시장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생태도시 브리스톨에서 배우는 공존의 지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봄의 판소리 향연, 판소리 5바탕 완창회가 오늘부터 11일까지 전주 오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왕기성 명창을 비롯해 황갑도, 장문희, 송재영, 모보경 명창 등 이 시대 명창들이 만들어내는 귀한 소리 만끽해보시면 어떨까요? 대하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 선생의 지필 공간을 수묵화로 표현한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립니다. 동양화가 고형숙 씨의 최명희의 방 전시회인데요. 고요한 수묵화가 그려낸 최명희 작가의 세계, 5월까지 전주 최명희 문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자장 김동식의 합죽선 만들기 체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4시간씩 6주 과정으로 이뤄지며 수업 장소는 전주시 삼천동 김동식 선생 자택에서 이뤄집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1일까지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 토요 전통문화 강좌를 엽니다. 4월 25일부터 7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요. 허균과 유형원, 정약용 등 역사 속의 인물들과 그들의 사상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번 주말에 계획 있으세요? 그럼요. 이번 주말에 벚꽃이 절정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네. 전 이번 주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벚꽃 구경 꼭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읍 천변길에서 내장산으로 이어지는 이 벚꽃길에도 2,000그루가 넘는 벚꽃들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남원 요천, 송강사 벚꽃길 이런 곳에도요. 이번 주 벚꽃이 만개할 거라고 합니다. 네. 아직 계획 못 세우신 분들은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벚꽃 명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요즘 이 화창한 하늘 보기가 어려워져서 좀 기분이 가라앉은 분들 계실 텐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이 벚꽃 구경 다녀오시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